저는 오버노드의 최은지 프로라고 하고요. 오늘 아마존 셀러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이커머스 서비스 이용하시면 11번과 G마켓 이런 서비스와 아마존이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달리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에 더욱이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소비자의 편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가장 정확한 물건을 가장 보기 쉬운 최상단 위치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두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접근하시고 선별해야 할 데이터가 서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입점 여부를 타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입점을 결정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단계라고 하면 시장조사 차원에서 내 제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얼마를 희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기 키워드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게 지레 짐작으로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거야 해서 광고를 진행하셨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는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이런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셀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 광고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리스팅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외부적인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입점을 하셔서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고 광고도 집행하셨고 뭐 매출 기록도 있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내부 데이터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운영 효율화에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가령 판매는 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뭐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내가 지불을 하고 있다던가, 뭐 판매 대비해서 환불이나 교환이 건수가 너무 많다던가 이런 데이터를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데이터와 외부적인 데이터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시면 목적에 알맞은 데이터 선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 기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마존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내지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에 적합하게 좀 리뉴얼을 하려고 하시는 상태다 하시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조금 제조하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경쟁사 리뷰에서 만족도가 높은 키워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제품도 조금 리뉴얼하실 수 있고 광고나 뭐 리스팅을 리스팅하실 때 그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이제 이미 입점을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뭐 가령 판매 비용을 조금 높이고 뭐 광고 단가를 조율을 한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재고에서 내가 장기 수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는지 마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누적 데이터에 적어놓은 것 중에서 내가 판매한 량, 벌어들인 돈,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 리펀이나 캔슬을 조금 더 등요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리펀이나 캔슬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매출에 대비해서 만약에 환불이나 교환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면 사실 벌어들인 돈이 적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송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리펀이나 캔슬도 눈여겨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연결 키워드라고 적어둔 것은 말 그대로 누적 데이터에 연결해서 같이 붙여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데이터예요. 가령 내가 매출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때 내가 광고값에 변동을 주었는지, 어떤 광고 키워드를 추가했는지, 내지는 어떤 프로모션을 내가 진행을 했는지, 이런 이벤트성 데이터들을 누적 데이터에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고 반대로는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누적 데이터와 연결 데이터는 반드시 같이 모아서 봐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입점점 시장조사, 뭐 상품 리스팅을 하고 광고 세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 고객이 주로 어떤 키워드로 쇼핑 검색을 하는지, 우리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에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경쟁은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마존 시작하시면서 광고를 집행 안 하시는 셀러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좀 광고 예산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광고 예산 설정하시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령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품값, 운영비, 배송비 모든 것을 제했을 때 마진율이 한 3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0원짜리를 소비자는 10,000원을 주고 사지만 이제 우린 3,000원 정도를 버는 거죠. 이때 키워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클릭당 단가가 만약에 3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광고를 클릭해서 본 10명 중에 1명은 내 제품을 사줘야지 이게 그 광고값을 우리가 충당을 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전환율이 10%가량 될 수 있게끔 광고 운영 전략과 예산을 세우셔야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있는 성장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쭉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조금 포커싱을 하시고, 초기 단계에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설령 클릭이 안 일어나더라도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하시는 광고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광고 의존도를 조금 낮추시고 오가닉 매출이 상승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 단계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카테고리에서 입점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뭐 3위 랭킹 3개, 5개 내지로 되게 잘 나가는 셀러가 됐다 하면 이제 경쟁사들이 우리 광고에다가 우리 제품 리스팅에다가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 점유율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초기 단계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고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특히 이제 다른 셀러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지,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썸네일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셀러가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축적된 우리 자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시는 편이 훨씬 더 성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마존 광고를 모두가 운영을 하시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제 잘 됐고 안 됐고의 그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먼저 명확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이재방 아마존에 런칭을 했다. 그러면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좀 로아스가 높고 지출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도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인지도를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광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내가 이미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 하셨을 때는 광고의 효율을 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값 돌리는 것만큼 내가 본전을 뽑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이제 앞에 발표하시는 분도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 운영하시다 보면 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고 광고비는 쓰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효율에 대해서 약간 그 과도기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제품에 가장 적합한 광고 형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브랜드 광고가 있고 이제 SP 광고가 스폰서드 프로덕트에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리는 뭐 오토 광고, 뭐 수동 광고,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경쟁사를 타겟팅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경쟁사를 검색해서 온 클릭한 고객들이 그 페이지에서 우리 제품을 볼 수 있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제품 광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서 내 제품을 클릭해서 비용은 내가 냈는데 그 내 상세 페이지에 다른 경쟁사가 광고를 붙였으면
또 우리가 돈은 돈대로 냈는데 여기로 소비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광고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 이제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 중앙부에 노출되는 말 그대로 동영상 광고예요. 그래서 특히 뭐 내 제품이 조금 사용법이나 뭐 편의성 이런 거를 뭐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사용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충분히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동영상 광고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를 이제 잘하고 있다 함은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가 노출값이고 꺾은선 그래프가 클릭인데요. 동일하게 얼추 비슷한 추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노출이 조금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광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아래를 보시면은 노출 대비 클릭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이제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비용을 지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고객들이 내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요럴 때는 광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코스, 로아스, 뭐 TA 코스, 이거는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고 좀 처음엔 낯설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 보시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쉽게 기억하시도록 말씀드리자면, A 코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지출을 매출로 나눠서 광고 지출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 값입니다. 로아스는 반대로 매출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광고 A 코스 얼마 나오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근데 이때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하는 비용, 이제 그 지표가 TA 코스라는 개념이에요. TA 코스는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A 코스는 광고비를 광고로 일어난 매출값으로 나눈 것이라면, TA 코스는 총 매출, 광고를 보지 않고 내 제품을 순수하게 그냥 제품명을 검색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 구매했던 내역을 보고 재구매를 했다거나, 순수한 매출까지 모두 합친 값을 광고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물론 다 지표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데요. 질문을 드리자면, A 코스는 낮은데 TA 코스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내 제품의 광고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이제 손님을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뭐 재구매를 한다거나 해서 제가 별도의 마케팅 비용 지출 없이도 이 사람이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따져서 A 코스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TA 코스의 효율도 같이 보셔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고는 잘 팔려도 못 팔려도 이제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잘 팔리면은 품절 사태가 일어나서 고객들이 막 사고 싶은데도 못 사고 아마존 랭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계속 재고 수수료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품을 팔리지 않는데 계속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팔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재고 퍼포먼스를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건 되게 비교적 잘 관리가 된 창고예요. 지금 초록색 부분에 다 이 부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초과 재고, 판매량, 문제 있는 재고, 보유 재고, 이렇게 4가지 지표로 관리를 하는데, 아마존에서는 IPI 점수라는 걸로 아마존 재고를 내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지 딱 한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재고도 먼저 처리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재고가 오래될수록 더 수수료를 더 부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순환이 돼야 하는데, 또 셀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제품을 창고에 더 채워넣고 싶은데 안 팔리는 재고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도 오래된 재고부터 확인을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FBA 창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조금 상이하게 운영이 돼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부터 쭉 연말연시, 뭐 발렌타인, 뭐 해가지고 계속 연초까지는 조금 쇼핑 시즌이라고 하는 대목인데, 그때는 지금 소폭 수수료를 인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나면 또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오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운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